그다지 검은색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블랙홀이 놀부 같다고 생각할 때 아니다. 블랙홀은 줄 수도 있다. 그 이론이 발전해서 지금은 블랙홀이 에너지 탱크입니다. 예, 에너지 탱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가끔 이렇게 신문을 보면 이제 빅뱅이나 블랙홀 같은 말을 막 인용을 하는데 블랙홀을 이렇게 뭐든지 빨아들이고 망치는 존재로만 얘기를 하는데 블랙홀은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입니다. 현대 이론은. 예, 그래서 블랙홀은 이제 오히려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몸의 일부를 내놓기도 하는 그런 새로운 이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원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이 태양 행성이 이제 그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케플러는 이 관측 자료를 보고 특히 스승의 그 브라의 자료를 보고 조심스럽게 아니다. 타원 운동일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그럼 케플러가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만약 우리 지구가 이렇게 해를 돌게 되면 해 가까이 갈 때가 그 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틀리죠. 왜냐하면 그럼 호주는 어떻게 돼요? 그때 겨울인데 가까이 가서 우리가 더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겨울이고 해가 멀리 갔을 때가 여름이고요. 이때는 지구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케플러의 그 주장에 따르면 이것이 태양계의 비밀입니다. 여기서는 빨리 지나가고 여기서는 천천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와서는 빨리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해가 잡아당기니까 중력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오히려 빨리 돌아서 원심력이 커져야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멀리 가면 그래도 좀 머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좀 약하니까 이게는 좀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 또 바로 비슷한 과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북극에 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하기에 따라서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그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남쪽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쪽이 남쪽이고 예, 동쪽이나 서쪽은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는 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 타원 운동은 보통 일반 교양 부분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것이 아까 제가 쭉 그래프 그려서 근세까지 오는데 뉴턴과 같은 대학자들이 발견한 모든 비밀이 이 타원 교단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혹시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강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타원 궤도의 비밀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견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뉴턴이 나타납니다. 뉴턴. 그 뉴턴이 나타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이 갈릴레이에서 부정을 받아서 새로운 물리학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이 이제 우주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뉴턴이 이제, 이걸 수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해보니까 정확합니다. 정확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법칙도 발견하게 돼요. 나중에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이 당시에 유명한 천재들 이름을 쭉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러, 다 훌륭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라그랑제, 해밀턴, 이런 거장들이 뉴턴을 뒷받침해서 현대 천문학을 이제 완성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개념을 정리해 드린다면은 오행성에 대해서 그 행성의 운동을 원운동에서 타원 운동으로 바꾸면서 이 천재들이 나타나서 이제 소위 천체역학이라는 분야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천체역학이 오늘날 현대 물리학이고 모든 것에 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디어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피타고라스는 케플러는 피타고라스의 신동자였습니다. 한술 더 떴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가 우주음악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아주 정제된 화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케플러는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빨리 간다 그랬죠. 여기서는 천천히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속도의 비율 사이에도
화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는 이건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 피타고라스가 우주의 오케스트라를 들었다고 했으면 케플러는 행성 하나하나마다 음악을 다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피타고라스의 아주 신봉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고민 안 한 걸 가지고 또 고민했어요. 뭐냐? 왜 행성이 5개냐 이거예요. 수성, 금성, 지구 빼고 화성, 목성, 토성 왜 5개냐 이거예요. 6개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동양 같으면은 오면 아주 좋죠. 음양, 오행, 우주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또 오행이니까, 오행성. 예. 우리 동양에서는 아시다시피 3, 5, 7, 9 양의 기운이 넘치는 숫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월 1일은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지만 2월 2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3월 3일은 삼진날이지만 4월 4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5월 5일이 뭐죠? 단오죠. 예.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그럼 왜 우리가 7월 7일 날 칠성날은 왜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왜 축제를 안 하나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강릉시에서 그 단오 그거 유네스코에 등록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들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칠성날은 왜 떡도 안 파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알아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9월 9일이 이제 중양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안 셉니다만. 황후화라고 그 국화가 많이 나오는 영화 보시면 그게 중양절날 쿠데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그 구가 또 우주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창호 구단이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 구단이 끝인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전국에 구봉산이 얼마나 많아요. 예, 봉우리가 많으면 그냥 다 구봉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나만 빠지면 이제 팔싹둥이 팔푼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구를 숭앙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우주의 원리죠. 그래서 어쨌든 케플러도 비슷해요. 그 당시는 왜 행성이 5개냐. 그거를 갖다가 어디서 찾아내냐면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만 우주에는 정다면체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사면체가 있고 정육면체가 있고요. 정팔면체가 있고 정십이면체가 있고 정이십면체가 있습니다. 그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케플러는 어떤 그 항성의 어떤 그 마지막 그 궤도가 있으면 그 안에 정사면체를 하나 집어넣고 그 안에 내접되는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우주의 밖에 마지막 그 천구가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사면체를 하나 이렇게 넣는 거죠. 그 안에 내접시키면 이제 토성 궤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면면체 하고서